자, 이제 284쪽 보시면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청론 파트에서 이제 용어 다음에 적용 대상. 이거는 크게 대상물, 어떤 물건에 건축법이 적용될 것이냐, 대상 행위, 어떤 행위를 하는데 건축법이 적용이 될 것이냐, 그리고 대상 지역, 그래서 어느 지역별로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물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이 돼요.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에도 건축법이 적용이 되며, 건축물은 아니지만 공작물에도 건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축 설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로 이제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데, 이 건축물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적용을 하느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건축은 아니지만 크게 고치는 대수선하는 행위도 통제에 들어가고요. 대수는 아니지만 건축의 쓰임새, 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용도 변경 행위에도 이 세 가지 행위에 적용이 되고, 여기에 적용된다는 얘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외적으로 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런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는 행정처이라면 주로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1번 국장, 2번 시도지사급, 3번 시장의수 구청장급. 시장의수 구청장? 왜요? 작은 일이라? 그런 식으로 역시 행정처도 느낌 딱 잡으신다고. 응? 괜히 행정처 나올 때마다 짜증내지 말고. 아니 이게 무슨 도시개발 사업처럼 큰 사업도 아니고, 나중에 주택법처럼 대규모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초제시장인 시장의수 구청장이 주로 등장하겠지. 물론 예외 있을 수는 있어요. 대부분 건축법에서는 시장의수 구청장, 자치도에서는 그 사람이 하잖아. 자치도에서 시장의수 구청장, 대부분 그 사람이 된다고.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아닌 것들을 이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해두시면 건축법도 정리가 되는 거죠. 적용대상 지역,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과 일부 규정은 적용이 되고 일부는 적용 안 되는 일부 적용대상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요거부터 들어갑니다. 건축물부터. 자, 먼저 대상물 중에 1번의 건축물, 아까 배웠던 건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해당되면 기본적으로 건축법은 적용된다 보시면 돼. 적용돼요. 안 되는 예외가 있어. 안 되는 예를 구별하셔야 돼. 방금 이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법 자체가 적용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건축법은 개별 규정 포함해서 다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5가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1번과 나머지 이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법의 목적이 달라서예요. 2, 3, 4, 5, 4가지는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가지 이유로. 이것도 단순 안개봤자 바꿔내면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잘 가지고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라고요. 1번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가지정 문화재.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로 정식 지정이 됐다, 아니면 임시지정 가지정만 됐다 하더라도 건축법 통제 벗어납니다. 왜? 법의 목적이 달라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될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잖아. 목조 건축물이 막 수백 년 된 그런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법은 건축의 안전을 위한 법이야. 건축의 안전을 위한 법. 건축법 시각에서 지정, 가지정 문화재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어이구 이렇게 오래된 거 이거 위험해서 어떻게 쓰냐, 부수고 똑같이 새로 짓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안전을 가지고 보니까. 만약에 문화재보호법 시각에서라면 오래된 그 현상 그대로 보호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건축법 적용하면 안 되겠죠? 건축법 적용하면 문화재 남아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다 새 거로 교체했다. 새 거로 교체. 건축법 적용 안 해. 그래서 우리 남대문 불났을 때도 그거 복원하는 사업, 건축법 전혀 하나도 적용 안 됐어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돼서 이제 오랜 시간과 같은 그런 제재 하에서 한 거지. 만약에 전통 건조물, 전통 사찰 이런 거 나왔습니다. 건축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판단해봐요. 이거 시험에서 나왔는데 판단 못하고 뭐 계속 뭐 오래 갈 거 아니잖아. 에? 적용 안 돼요? 제가 지금 건축물에는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건축물의 모양 중에서 5가지만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전통 건축물, 전통 사찰에 건축물 적용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그래야지. 아니 그게 지금 문화재예요? 아니 전통 형식의 전통 사찰이 무슨 다 문화재예요. 그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로 불리는 것이고 문화재랑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아, 그렇게 나옵니까? 제가 냈던 예요. 시험에 냈던 예.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랑 전통자 들어간다고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전통 한옥 다 적용 안 돼. 아 저기 여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여기 아니면 건축법 적용 되는 거죠. 건축물이니까. 그거랑 헷갈리지 말고 전통자랑. 또 2번에 이제 2번부터 5번까지는 그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철도나 교대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다음에 있어요.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뭐 건너목 통제하고 막 선로 바꿔주는 운전 보안 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저쪽 선에서 저쪽 선로로 가기 위해서 육교처럼 위로 올라가서 그쪽 가는 거 있고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플랫폼. 열차에 대한 플랫폼. 철도계도 3년 급수, 급탄, 급유시설을 얘기합니다. 물을 공급하는 급수, 탄을 공급하는 급탄,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시설.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선로부지야. 선로부지. 선로가 있는 부지다. 지금 선로 부지 안에 짓는 시설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 급수시설을 지었다. 선로부지에. 그럼 물을 공급하니까 기차가 여기 와서 이제 물을 쫙 공급받고서 가겠죠. 선로 부지 안에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1필지가 1대지를 구성한다고 했듯이 건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지로 구획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 구획된 땅을 1대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선로 부지에 지금 급수시설을 짓는다. 다른 시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짓는다 그러면 이 급수시설에 들어서는 대지를 1필지로 특정할 수 있나요? 네? 없어요. 크게 얘기하면 돼 그냥. 없잖아요. 여기 서로 이렇게 특정해갖고 요게 1필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어디 특정이 돼 있는데. 특정되려면 이게 분할이 돼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전체 선로부지 아닙니까? 전체 선로부지라고. 그러면 대지를 특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건축 기준을 적용합니까? 만약에 이 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가 50%다. 우리 건폐율이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잖아. 50%를 적용하려고 해도 이렇게 특정이 돼 있어야 여기 대지면적 기준에서 건축면적 50으로 확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전체 선로 부지가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건데? 적용할 수가 없죠? 지금 2, 3, 4, 5번의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그게 이유라고 했잖아 제가. 만약에 철도 역사를 짓는다.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철도 역사. 돼요. 요거랑 구별하시라고. 자, 우리 철도 역사를 선로 부지에 앉아요. 여기 이런 데다 철도 역사 짓지. 무슨 역. 철도 역사. 대지 특정돼 있잖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럼 세 번째 보시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뭐를 얘기합니까? 영어로? 톨게이트. 자, 우리 경부고속도로의 판교 톨게이트를 그려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톨게이트 들어섰어. 여기 이렇게. 요새 톨게이트의 한 5분의 4 정도는 하이패스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잖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톨게이트에 들어서는 대지를 도대체 어디로 특정돼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대지 뭐 없잖아.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지금 적용 안 한다니까? 특정이 안 돼 있잖아. 뭐 요렇게만 했다. 뭐 이게 경계가 돼 있나 뭐가 돼 있나. 전체 경부고속도로 전체 땅 다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건데. 똑같은 논리라니까 지금. 쭉 연결돼도 고속도로 다가 되는데.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가 나옵니다. 이것도 가로 속에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이 말이 붙어 있잖아. 지금 이동이 쉬운 것만. 자, 컨테이너 박스, 물건 운송에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를 그렸는데 요거를 물건 운송에 안 쓰고 이게 참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땅에 차다가 땅에 정착을 시켜놓고 문 만들고 창문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실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주용으로 주택으로도 많이 써요. 주택으로도. 사무실로는 더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각 동네마다 있는 해병 전후의 사무실. 이거를 만들잖아. 빨간색 노란색 칠해가지고. 봤죠? 네. 분양 사무실로도 가끔 써요. 우리 공인지사 입장에서는. 떴다방 이런 거 할 때. 간이 창고로도 많이 써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이거 건축부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적용? 벌써 안 받는 사람 틀린 거예요. 적용 받아요. 최근 문제에서 적용 받아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네. 그리고 이 땅에 정착돼 있으니까 대지 분명히 남의 땅에 설치 못하고 자기 땅에 설치를 할 거고 대지 특정돼 있고 적용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이거를 공장 안에서 쓰는 간이창고로서 간이창고도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 안에 쓰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그러잖아. 이동이 쉽다는 전제, 이동이 쉽다는 얘기는 땅에 정착하지 않았다. 언제나 이동 쉽게 그냥 옮겨놓으시게만 하는 거잖아. 땅에 정착성이 없어요. 대지를 특정할 수 없잖아. 그럼. 전체 그렇다 큰 넓은 공장 대지를 전체를 다 대지를 볼 수도 없고 그 조건하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컨테이너의 컨을 외웠던 간이창고의 간을 외웠던 그 외워봤자 소용없었고 최근 문제 중에 나온 게 지금 이거였다고 이거. 최근 문제 중에서는. 공장 안에 쓰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이 전제 하에서만 이동이 쉽기 때문에 정착성이 없어서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적용 안 되는 거지. 이 전제 조건이 빠지면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순 암기는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라고요. 4번, 5번.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자, 하천. 제가 올해 개선된 게 하천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하천 같잖아 이제. 4대강 사업하면서 수문을 만들었어요. 여기 수문을 조작하는 수문 조작실을 만들었어요. 수문을 조작하는 수문 조작실. 그 건축물입니다. 왜 적용 안 돼요? 그런데? 왜? 하천구역 내에 있다니까? 역시 대지가 특정되지 않았죠? 전체 하천구역이 다 될 거 아닙니까? 특정할 수 없잖아. 어떻게 적용할 건데? 요것까지 건축 적용 안 되는 예로 기억을 하셔야 돼. 안 되는 예로. 자, 우리 대지는 1필지 1대지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예외는 나중에 3, 4월에 할 때 하면 되고 넘겨보세요. 자, 3번에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아이고 미안합니다. 넘기기 전에 밑에 나와 있네. 공작물이. 공작물. 자, 여러분 일단 요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제 요거거든요. 공작물. 자,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안 되는 예를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공작물에서 건축물 요건 갖추면 건축물이 됐으니까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을 여기서는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냥 인공시설물인 공작물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적용할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 건축물에 주로 적용되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 통제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그러한 공작물이라면은 큰 공작물이 문제가 돼서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은 공작물이 통제 대상이 될까요? 큰 게 문제가 된다고. 큰 게. 공작물에서 전혀 적용을 안 했다가 큰 공작물에도 불구하고 건축부 통제 안 받아서 나중에 무너지기라도 하면 사람 다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공작물은 큰 게 그것도 신고밖에 없어요. 신고밖에 없어요. 이 건축물을 건축, 대수원, 용도발사는 다 허가신고라고. 허가신고. 원칙의 허가, 가벼운 신고. 그런데 공작물 자체는 크다 그래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고밖에 없어요. 허가 대상은 아예 없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도 필요 없는 거지. 신고라는 규정 하나만 적용될 뿐입니다. 그것도 아까 시장의 수지 신고하라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고. 자, 보세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등 다음에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축조가 짓는 거잖아. 그런데 이 축조에도 가로 속에 보시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공작물인데 건축물과 분리하지 않고 건축물에 딸려 짓는다면 건축물 속에 포함된다 그랬죠? 여긴 건축물이 아니어야 되니까 분리해서 짓는 걸 얘기한다고. 분리해서 짓는 걸. 예를 들어 담장을 건축물에 딸려 짓게 되면 그건 담장도 건축물 속에 포함이 돼요. 분리해서 따로 짓는 걸 얘기한다고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지으려는 자는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라. 신고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치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다 어디서나 대부분이니까 건축법에서는. 자, 그런데 신고 대상 공작물이 이제 쫙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큰 것들 숫자가 좀 많아 보이죠? 정리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숫자는 많지만 어느 정도 규칙성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 일단 면적 말고 높이만 따져보면은 높이 기준으로 다행히 2의 배수예요. 2m짜리, 4m짜리, 6m짜리, 8m짜리 넘는, 큰 거 넘는 초과의 개념이죠. 이 넘을 때가 신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2의 배수 2, 4, 6, 8로 딱 느낌을 잡아두시고 2, 4, 6, 8m 중에서 대부분이 6m다. 이 중심을 6m로 보시라고. 대부분 공작물이면 6m 넘는 게 신고다. 중심을 6m로 보시고 그렇지 않은 걸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좀 더 편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외울 거 외우고. 자, 예를 들어 담장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담장이 큰 게 신고다. 그럼 보통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를 크다는 기준으로 볼 것이냐. 2, 4, 6, 8 중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담장 높이 어느 정도가 2, 4, 6, 8 중에서 어느 게 좀 커 보여요? 4? 2? 2m? 2m? 특히 이렇게 하다가 저랑 눈빛이 마주치면 더 대답을 해야 돼. 어떻게 보셔요? 2? 4? 2가 대다수? 2m로 봐야지. 아니, 담장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다녀 봐도 우리 키보다 조금 높으면 되죠? 이게 너무 높아도 그래. 바람 안 타고 안 좋아. 그런데 담장으로서 뭐 사생활 보호 목적이다 그러면 키보다 약간만 높으면 바로 그래도 잘 안 보이고 쳐다볼 수도 없고. 2m 정도. 그래서 담장은 대표적으로 2m 넘을 때 신고. 2m 이하까지는 2m까지는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담장이 2m 기준이에요. 4가 한 마디 나왔는데 4m를 보통 담장 높이로 본다면 사람 잡아놓는 교도소 같은 데서나 이게 사람 도망 못 가게 하는 게 4m 높이지 무슨 이 살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보통 담장 높이는 2로 봐야 돼. 옹벽. 요 둘은 상식으로 옹벽. 우리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에 무너지지 않도록 담장처럼 콘크리트로 받쳐놓는 게 이게 옹벽이거든요. 담장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 옹벽 아파트 단지에서 보셨어요, 혹시? 우리 뒤쪽에 가면은 우리 좀 경사진 곳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앞으로 이제 구멍만 뽕뽕뽕뽕 나 있어. 대지는 여기는 철산이잖아. 철산이니까 산 쪽에 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분명히 옹벽이 뒤에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찾아봐요, 가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도로 건설했을 때 그 옆에 설치하는 것도 옹벽이라고. 그건 이제 아주 특수한 옹벽이고, 보통 이제 옹벽은 담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못 봤어요, 아직? 옹벽? 이렇게 별로 옹벽을 잘 모르는 것 같네. 보통 요새 도로 조성한다면 그 옆에 다 옹벽에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무너지지 않도록 딱 쌓아놓고 옆에서 보면 딱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여기 이제 이 빗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빗물이 빠져나와야 이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에이, 몰라요. 있어 이렇게. 상을 못 본 것 같네. 옹벽. 담장 옹벽이 2m 남니다. 자, 요거 각종 광고를 하는 광고 탑이 됐든 광고판이 됐든 광고랑 관련된 게 4m 넘는 거예요. 광고. 고가 수조라고 있어요. 고가 수조.
고가 수조. 수조가 물 담는 게 수조잖아. 그런데 고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수조. 고가 수조. 요거는 요렇게 앞글자 따서 그냥 사광팔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사광 판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고스톱 할 때 글쎄 광 파는 사람 중에 사광 팔고 시작한다고. 사광 팔고. 그래서 광이 여기 2m는 따로 있고 여러분 이제 광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게 사광밖에 없잖아. 뭐 6광이야 8광이 있나. 광 5개밖에 없으니까 5는 없고 사광 팔고 2m는 담장공백이니까 사광 팔고. 요렇게 해서 높이는 그전에는 요렇게 이사륙발에서 딱 끝났었어요. 그런데 요새 신에너지 정책이 새로 되면서 하나 더 나중에 추가된 게 이사륙발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중간에 5m짜리가 새로 추가된 게 있어요. 5m짜리. 5m 넘는 게 이것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예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요새 많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요거는 오 나이 태양 딱이네. 오 나이 태양. 응? 오 나이 태양. 다 가슴 속에 있어요? 한 사람씩? 자, 이렇게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옹벽 담장이 2m 넘는 거 상식으로 이건 보시고 2번이 사광의 사광이잖아.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여행 가시다가 고속도로 탁 타보면 그 옆에 그 광고탑 많이 나타나죠? 그거 탁 보면 4m 넘을 때가 신고란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이 다 4m 넘죠. 그리고 5m 넘는 게 그게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오나이 태양에 뜬 거. 그리고 6m짜리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법에 없는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다른 게 이제 대부분이다. 굴뚝이 됐든 장식탑이 됐든 기념탑이 됐든 골프 연습장들의 운동실한 우리 골프 연습장에 설치하는 각종 철탑. 주거 상업 지역안에 국한되어 있지만 주거 상업 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대부분이 6m 넘는 것이고 8고 5번이네. 8m를 넘는 고가 수조 다 넘는 큰 개념이잖아. 이게 저 높이는 여기까지고요. 6번이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지하대표는 면적 얘기잖아. 면적. 요거는 별도로 30제곱미터를 넘는 큰 넓은 지하대표가 신고라는 건데 따로 정확히 따로 기억하실 게 7번이에요. 별도로 특수하게 기억하기 7번이에요. 따로 높이 8m짜리인데 이하. 다른 거 제가 큰 게 신고를 하고 있잖아. 다 넘는데 요것만 이해하니까 요건 이하를 중시해야 돼. 8m 이하라는 걸 중시해야 돼요.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외벽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자, 요건 또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모습? 우리 저 광명시 다니다가 조립식 철골 조립식으로 기계식으로 주어놨는데 외벽이 없어. 외벽이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글쎄, 하여튼 지역이 어디쯤에 다른 분들도 알게. 응? 이거 들으셨어요? 외벽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차 빌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주차 빌딩은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거든. 건축물에는 공작물을 얘기하잖아. 외벽이 없이 기계식 철골조립이 지어진 거. 그 높이 보시면은 8m 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법적으로 설치를 못해? 위험해서. 그거는 최대치가 8m예요. 8m 이하라는 점에서 이건 의미가 있다고. 8m 이하. 아니 8m 넘어서까지 설치는 외벽도 없다니까. 그럼 무거운 차를 주차하는 건데. 예를 들어 8m 넘어서 뭐 한 10m, 20m 이렇게 설치했다면 여러분들 거기 가서 주차할 것 같아요? 외벽도 없다니까. 네? 무섭겠죠? 벽도 없는데 혹시 주차비를 줄 테니까 주차하라 그러면 그래도 안 할 걸 아마? 네? 위험해서 8m 이하라니까. 8m 이하. 그거 보신 분들 높이 8m 넘지 않았겠죠? 제봐요, 제봐. 8m 이하라는 거 잘 아셔야 된다고. 됐어요. 공작물 됐어요. 건축 설비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는 아까 그 뭐 설비인데 뭐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잖아. 그러면 저기서 행위를 보겠습니다. 이제 행위. 행위 중에 1번 건축. 이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 자, 우리 건축에는 5가지 개념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기초 단계에서 벌써 80%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80% 선은 지금 기본이지만 100% 선은 제가 다 할 거예요. 이거. 자, 자, 여기를 또 잘 이해하시고 책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건축하는 행위에는 5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건축이라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개념을 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분석하면 신축은 지을 축자, 새로울 신자, 새로 짓는다. 증축은 증가시켜 짓는다. 늘려 짓는다. 개축은 고칠 개자를 써요. 고쳐 짓는다. 재축은 다시 재자, 다시 짓는다. 이전은 이전, 옮기는 게 이전이잖아. 그러면 개축, 재축이 신축이 더 떨어져 나온 곳이라 우리 신축과 증축 개념을 먼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시는데, 신축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건축이 없는 땅에, 빈 땅에, 건축이 없는 땅에 건축을 새로 짓는 부분이 이게 신축이에요. 아유, 없는 땅에 새로 들어섰네? 없는 땅에. 그 다음에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뭐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아무거나 늘려 짓는 부분이 증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축과 증축은 간단합니다. 건축이 없는 땅에 새로 짓느냐, 있는 상태에서 더 지었느냐 이거잖아. 없는 상태냐, 있는 상태냐. 그런데 여기 신축의 개념이 되는 건축이 없는 대지라는 말 속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기존 건축이 있다가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이것이 철거, 멸실해서 없어진 경우를 한다, 안 한다? 한다죠. 이건 있는 상태가 된다니까. 철거, 멸실되면 없어졌잖아, 그죠? 있지 않는 게 없는 거잖아. 혹시 의심이 되면 아예 없애버릴게, 그냥. 철거, 멸실돼 없어서 없는 땅이 됐네. 그러니까 철거, 멸실을 포함이에요. 포함인데 철거, 멸실은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혹시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신축에서 이게 제외라고, 제외.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 땅에 건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어요. 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이 부속 건축물이야. 부속 건축물. 부속된 건축물. 아까 배웠던 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을 지금 지으려고 해요. 뭡니까? 신축? 왜 신축이에요? 아니, 다른 분들 왜 이게 신축이 돼? 그냥 찍었다는 얘기예요? 논리를 얘기해야지 왜 신축인지. 이제 누가 답변했을 때 그 주로 답변한 사람 안 쳐다보고서도 이제 이유는 물어야 되겠어. 또 얘기했다가 또 이유 물으면 답변 안 하려고 할까봐.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 얘기를 내가 바란 거지. 그 얘기를. 아까 부속 건축은 독자적 의미 없다. 주된 건축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 그랬죠? 네. 그러면 부속 건축물만 있다는 얘기 뭐예요? 주된 건축물이 없는 땅에 새로 들어섰으니까 신축이 되지. 만약에 주된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축을 짓는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자, 주된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축을 짓는다 그러면 증축이 되지. 증축이 되지. 책이 없는 얘기지만 당연히 그렇게 봐야지. 주된 건축이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증축이 되지 그러면. 개축과 재축은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그건 사람이 철거하고 자연재해로 멸실된, 없어진 상태를 멸실됐다 그러죠. 사람이 철거하는 거야. 이건 자연재해로 멸실된 것이고 사람과 상관없이. 고칠 개자입니다. 다시 재자고. 아무래도 이건 다시 어게인에 불과하고 고친다 하는 것은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거한 것은 개랑 연결되고 멸실이 재랑 연결되는 것인데, 철거나 멸실된 상태에서 둘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새 건물이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둘의 기본적인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2층짜리로 지었다라면 종전의 3층 범위 내에서 지은 거죠? 네. 개축. 3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5층짜리로 지었다 그러면 신축이 된다고 아까 여기서 철거 멸실을 포함하고 이때 이게 제외이기 때문에 멸실도 마찬가지로 좋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철거라는 것이 원래는 전부 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철거돼야 철거라고 보지 일부가 철거되면은 기존호초를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멸실도 전부 멸실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철거에서는 이 전부 철거 외에 일부 철거라는 개념도 철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록 전부 철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전부 철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철거를 했을 때 이걸 철거라고 하지 이 정도가 안 되면 기존 호초는 남아있는 상태, 철거 멸실이 아니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글쎄 아까 일부 철거도 아까 일부 철거가 리모델링 개념이 들어갔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엄청난 철거를 얘기하거든요. 일부 철거가.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주요 구조부 6가지 중에서 더욱 중요한 주요 구조를 4가지를 꼽고 4가지 중에서 동시에 3곳 이상이 철거될 때 그럼 일단 4가지를 먼저 꼽는다면 자, 4가지 일부 철거에서 우리 주요 구조부 4가지를 먼저 꼽고 뭐부터? 일단 건축의 3요소부터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 찾으면 쉽겠네. 그죠? 건축의 3요소가 더 중요한 거니까 지붕, 틀, 기둥, 내력벽 여기 해놓고 여기다 하나만 더 찾으면 나머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머지 중에서 뭐가 중요해? 주계단, 계단, 바닥, 왜 보냐? 보가 바닥 받치고 있는데 보가 무너지면 바닥 자연스럽게 무너지겠네? 그럼 거기 걸쳐있는 주계단도 당연히 같이 무너지겠네? 그럴 것 같죠? 3요소에다 보. 이 중에서 셋 이상이 철거될 정도가 돼야지 이걸 철거로 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으로 체험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애지중지하는 주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이 있단 말이야. 자, 뭐부터 이제 철거해볼까? 자, 지붕 철거. 지붕 틀 싹 드러냈어요. 뭐를 또 할까? 기둥? 기둥 다 철거했어. 다 없애버렸어. 또 하나 더 해야 되잖아. 보를 할까요? 내력벽을 할까? 아무 걸 하든지 하나를 더 드러냈다. 어떻게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죠? 상상해봐야 한번 뭐가 남아있는데 이게. 에? 예를 들어 보를 철거해서 뭐 바닥이랑 없어졌다는 거, 그 내력벽 하나만 딱 남아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걸 철거로 본다. 만약에 이 정도가 안 되면, 2가지만 철거하고 말았다면, 기존 호초를 잇는 상태가 돼요. 철거가 아니면 남아있는 상태지. 철거나 멸실된 경우가 없어진 경우니까.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가 늘어났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 중축이 돼버린다고 그때는. 그러니까 철거에서 일부 철거가 이 정도 철거를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리모델링 할 때 이 일부 철거를 얘기하는 일부 개축이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난 상상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지 그게. 자, 우리 멸실 종전범위내가 재축이라고 했는데 보통 종전범위내지만 우리 멸실의 개념에서 어느 것 하나가 종전을 초과하더라도 재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재축 개념이 개정되면서 좀 더 넓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우리 기준 중에서 연면적의 가격에는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연면적이에요. 우리 연면적 크기에 따라 가격과 이용 가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연면적은 절대 정주원 규모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데 연면적이 아닌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동수가 이제 그 대지에 몇 동 있다, 그 동의 수, 층의 수, 높이 중에 둘도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만 정주원을 초과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재축으로 봐줘요. 연면적이 초과한다면 재축이 아니에요. 연면적은 중요한 연면적은 정주규모 이하이지만 동수, 충수, 높이 어느 것 하나만 초과되는 것까지는 여기로 봐준다고 나중에 개정돼서. 그렇지 않은 게 신축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전을 그림 그려보면 이전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그대로 옮겼어요. 그대로 옮겼어요. 제가 그림은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보니까 조금 다른데요. 그냥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옮겼어요. 이전에 그래서 2가지 요소를 이전에 들려면 2가지 요건을 꼭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그대로 옮겼다.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면 안 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요건은 같은 대, 그림상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다른 위치로 바꿨잖아요. 같은 대지 있잖아. 이게 2번째 요건이 돼요. 만약에 같은 대지가 아니고 인접한 대지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전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접한 땅으로 옮겨간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이 없는 땅에 옮겨가면 뭐가 됩니까? 신축. 건축이 있는 땅에 옮겨가면 증축이 되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전이 아니지. 그래서 이전이 되려면 그대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어디에서? 같은 대지에서.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거라고. 정확히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그렇잖아, 없는 대지에서. 근데 괄호 속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경우를 포함하잖아요. 여기다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도 괄호 속에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입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포함. 부속 건축물만 있다는 얘기는 주된 건축물 없는 땅에 새로 지으니까 신축이라 그랬잖아. 포함.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여기서 개축, 재축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늘어나면 다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축이란 기존 건축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잖아. 철거인데 전부 철거 외에 일부 철거라는 것이 괄호 속에 보시면 아까 3요소인 내력벽, 기둥, 지붕 틀에다가 나머지 있어서 네 가지 중에 셋 이상이 포함된 경우만 일부 철거로 보는 것이고 이 정도가 아니면 철거 아닙니다. 대전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 같은 규모 내에서 넘어서면 신축이라 그랬잖아.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로 멸실된 경우를 전제로 해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다시 짓는 거. 멸실된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짓는다. 1, 2번 요건을 다 갖췄을 때. 그러니까 1번 요건은 고정이에요.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된다. 연면적은 절대 크면 안 돼요. 요걸 고정으로 해서 2번 중에 하나. 동수, 충수, 높이는 다음에 어느 하나, 기억년 둘 중에 하나. 동수, 충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라면 당연히 재축이고 니은번이 나중에 개정돼서 의미가 있어진 규정이죠. 동수, 충수 또는 높이의 어느 것 하나만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부분이 법에 적합한 걸 전제로 해서 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위법한 건축물이고 적법한 걸 전제로 해서 종전 규모를 살짝 초과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재축으로 보겠다. 그 아래 이전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어디에서요? 같은 대지. 이걸 잘 체크를 해줘. 여기서 위치만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대수선은 보세요. 이제 대수선. 자, 요거 이제 왔습니다. 여기 대수선. 건축을 하지만 크게 고치는 대수선인데 주로 제가 주요 구조 선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잘 봐요. 제가 대수선은 주로 주요 구조를 선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수선의 개념을 보시면 지금 이것도 80% 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80% 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주로 아까 배웠던 주요 구조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거. 이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대수선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어요. 증설하든 해체하든 또는 수선하든 변경하든 넷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주요 구조 선되는 이 네 가지 개념 중에서는 30제곱미터에서 3개 이상 3이라는 숫자랑 관련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아닌 것은 지금 안 하고 관련되는 것 구별하는 것만 지금 제가 하나 그게 80%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그게 3이라는 숫자랑 관련 있는 걸 하더라도 3이라는 숫자 위치가 수선 변경 앞에 붙어 있지 증설 해체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요거부터 해두세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몇 개? 3개 이상. 면적이 뭐 3은 너무 작아서 30 이상이 됐든 3개다. 3이라는 숫자랑 관련되는 것이 요거 앞에 붙어 있다. 요거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왜냐? 이 네 가지 개념 중에서 증설 해체 자체는 수선 변경보다는 요거를 자체로 센 걸로 봐. 이게 더 약한 거죠. 만약에 기둥 4개짜리 건축물이 있는데 이 기둥 4개짜리 중에서 기둥을 증설한다? 한 개만 증설해도 기둥 5개짜리 건축물로 변하게 되죠? 한 개만 해체를 해도 기둥 3개짜리로 바뀌게 되겠네? 이거 자체가 변화의 폭이 크잖아, 이거 자체가. 근데 수선해봤자 기둥은 4개 그대로예요.
망가진 기둥을 수선할 뿐이니까. 변경한다면 그 기둥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교체해봤자 기둥은 4개 그대로네. 그러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 개념 중에서 증설 또는 해체는 요 둘보다는 자체로 센 것이라 이거 앞에 30 이상, 3개 이상 말이 붙는 게 아니고 요 말은 붙더라도 수선, 변경 앞에 붙는다. 수선, 변경은 자체로 작기 때문에 면적 이 정도가 되거나 개수 이 정도 이상 되는 수선, 변경이래야 대수선으로서 허가신고 통제를 받아야 되지 이 정도가 아니면 안 보겠다. 요거부터 하세요. 요거부터. 또 요거를 제가 여기랑 관련된 걸 또 주요고 주보가 어떤 것이다. 요걸 또 두 음자를 따드리면 또 그 두 음자만 가지고 또 맞던 그건 올바르된 공부가 아니고 그냥 편의상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주요고 주보 중에서도 요 3이라는 숫자 붙는 거 안 붙는 거 요거 어차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두 음자는 따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것이 요거 앞에 붙는다는 걸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자, 책에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대수선이 바로 다음 것을 얘기하는데 박스에 보시면 1, 2, 3, 4, 1, 2, 3, 4, 9번. 1, 2, 3, 4, 9번. 요 5가지만 3이라는 숫자랑 관련돼 있지 나머지는 숫자 관련 없어요. 숫자 관련 없다는 얘기는 모든 수명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숫자 있는 것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력벽의 내, 2번 기둥의 기, 보의 보, 지붕틀의 지, 그리고 9번에서는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외벽의 마감재료. 마감재료니까 마감재료의 마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 5가지만 3이라는 숫자랑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부터 볼까요? 우리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변경한다. 증설 해체할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수선 변경 앞에 30 이상이 붙어 있죠? 면적이라 3은 너무 적어서 30 이상. 이거랑 같은 구조가 9번이에요. 9번. 외벽의 마감 재료. 똑같아요. 증설 해체 또는 30 이상 수선 변경. 9번 보시면. 근데 이것도 9번이 좀 특이한 게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온 건데 외벽의 마감 재료는 말 그대로 외벽의 그 마감 재료 만든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요 구조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대수는 아니었다니까? 근데 이게 왜 최근에 들어가게 되냐? 대형 화재 사건 이후에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마감 재료 보시면 마감 재료를 먼저 보시면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를 말한다. 이 말이 괄호 속에 붙어 있는데 외벽의 마감 재료는 옆에 불나도 이쪽에 옮겨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에 안 타는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를 써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요렇게 만들게 해놨더니만 옛날에 대선 아닐 때는 요걸 통해서 이제 사용검사 거 쓸 때 쓰는 사람이 요걸 중간에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 스티로폼 막 두꺼운 거 가지고 외벽에 붙이는 경우 있잖아. 보온성을 위해서 겨울에 난방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놨다 칩시다. 대수는 아니었을 때는 허가신고 통제 없으니까 대수는 해당대가 통제를 받거든요. 옛날에 아니었을 때 그렇게 해낼 때는 막 에너지 절약하고 좋다 막 이렇게 되는데 불나니까 그냥 이 단점으로 확 바뀌게 됐잖아. 이쪽에 불이 한 번 나니까 그전에는 외벽에 마감재를 불연재료를 썼으니까 고치지 않았다면 불에 잘 안 옮겨 붙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대놓으니까 신나게 막 붙은 거지. 몇 년 전에 여기서 대형 화재 사건 한번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주로 주요구조 손대는 게 아니지만 요거 화재 위험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 해서 그때 추가된 건데 내력벽 구조랑 비슷하게 같은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 3, 4번이 기동보 지붕틀이요. 같은 구조예요 이게. 증설 해체할 때는 한 개만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수선 변경할 때만 적어도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이렇게 붙어있고 다른 건 숫자 없습니다. 요거 이해했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 대선인지 아니지? 테스트 해볼까요? 뭐 실제 테스트하는 걸로 문제 되는데 뭐 해봐야지. 자, 이해되시 따르면 물어볼게요. 대선인지 아니지? 외벽의 마감 재료를 10제곱미터 증설했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30 이상이 아니라니까? 아니니까 땡입니다. 땡. 대수선이죠. 증설이라고 했잖아. 증설. 증설이라고 했잖아.
30 이상 외워놓으면 뭐래요? 증설이라고 물었는데 1제곱미터만 증설해도 대수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거 하기 전에 어디 있어요? 어디 하나지? 아 여기. 예? 항상 수선 변경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전제를 항상 해놨잖아. 증설을 물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30이랑 관련되는 거 우리 체크한 거고 체크한 거? 그거 해놨어요. 두 글자 외워놨어요. 만약에 체크해서 외워놨어요. 30 이상. 외우는 것 때문에 오히려 틀린다고. 그 전에 증설해체 둘 중에 하나인지 수선명인지 이걸 구별해 봐야 돼요. 실제 이렇게 낸다니까요. 어려운 부분은 잘 나오는 부분은 세밀하게 낸다니까 이렇게. 잘 내지 않는 부분은 대충 뭉그려서 가끔 나오는 건 그렇게 내지만 증설이라고 했죠? 대순이다 해야 돼. 10제곱미터 만약에 변경했다 그러면 아니죠. 그때가 아니지. 3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잖아. 변경. 그걸 잘 보시라고. 이제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또 물어봐야지. 그럼 진짜 헷갈리지. 자, 기둥을 2개 해체했어요. 2개 해체했어.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대수선? 이다. 해체니까. 2개 수선했다 그러면? 아니, 잘했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읽은 거 두 음자로 딴 거 있잖아요. 순서대로 해보면 내기 보지 마. 여기 뭐랑 관련돼 있다고요? 3이라는 숫자랑 관련돼 있다. 외우기 좋네? 전화했던 두 음자 따는 거를 참 훌륭하게 한다니까. 말되게 한다 그랬잖아. 지금 내기 보지 마. 3이라는 숫자랑 관련돼 있잖아요. 3. 그럼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가 돼요? 젊은 사람들 왜 말투 중에 이거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뭐뭐 하지 마 3, 뭐뭐 하삼 막 그러잖아. 남들 내기하는 거 보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 내기 보지 마서. 남이 내기하는 거 보고 싶어요? 난 직접 하고 싶어.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라. 보지 말고 내기 보지 마 3. 3이라는 숫자로 연결한 게 요거만 하면 또 어디 쓰는지 모를까 봐. 이게 3이라는 숫자랑 관련돼 있다. 3이랑 관련돼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다. 다른 거 관련 없다. 내기 보지 마 3. 참 훌륭하죠? 그렇게 해서 외워두시되 수선 변경 앞에 30 이상 3개 이상이 붙어 있다는 거 글 주의하시고. 그러면 10분 쉬었다 합시다. 됐어.